안녕하십니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션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진행을 맡은 기업사회공헌 공유가치 창출 비영리 연구기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럼의 설립자 겸 상임대표 안젤라 강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사회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 문제는 어느 한 섹터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학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협력적 임팩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 얼라이언스 사무국 맡고 있고요. 행복나눔재단 이상현입니다. 오늘 저희 행복 얼라이언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상인이라는 정보통신 금융전문기업에서 마케팅 및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영 과장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토드웍스에서 CEO, CTO를 맡고 있는 심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이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협동조합 무의를 통해서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14살 휠체어 타는 아이의 엄마 홍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민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여러 단과대학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그럼 각자 소개를 드려봤죠. 특히 다른 인기 있는 세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각자 소개를 들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행복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참여 계기를 차례대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행복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의 이상현 팀장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행복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추진 배경하고 결과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사회변화 캠페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 얼라이언스는 잘 아시겠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변화 플랫폼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저희가 만들어질 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장애, 교육을 테마로 사회변화 캠페인들이 추진이 되었고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저희가 48개 기업에 또 7만 명의 대중들이 또 현금과 현물을 통한 기부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 또 기부 전용 상품을 통한 기부 전용 상품 구매를 통한 사회변화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캠페인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장애 관련된 캠페인들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캠페인이 갖고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셜벤처라든지 NPO 이런 곳들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모델들을 프로젝트로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든 프로젝트들은 기업과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들로 설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캠페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앞에도 계신 이제 이문 교수님과 이런 교수님들과 함께 가치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실질적인 이제 사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발굴하고 또 어떤 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연구,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건강과 장애 관련된 캠페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관련된 캠페인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좀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실제로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이라는 캠페인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 건강 증진에서 봤던 사회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전국에 결식 아동은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아이들에게 식사가 제공이 됐는데요. 지방 정부마다 다양한 지원 형태로 이런 급식들이 지원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뭐 결식이라든지 영양불균형이라든지 또 일반 아동들과 이렇게 차이가 되면서 어떤 차별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밖에 있고 이제 낙인으로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식사, 즉 급식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과 개인들은 어떤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아니면 실제로 급식이 나갈 수 있도록 현금이라든지 현물 이런 좀 기부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결식 아동이 갖고 있는 게 단순하게 급식 문제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는 뭐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위와의 차별,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실제로 이제 결식 아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뭐 현재 뭐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뭐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급식과 돌봄이 결합된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파일럿으로 하나를 런칭하게 됐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울산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질적인 파일럿 모델을 통해서 확산 가능한 모델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게 저희가 이제 건강 관련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늘 이제 메인 설명 드릴 만한 이제 장애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장애 그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권 증진 캠페인이라고 하고요. 휠체어가 필요한 초등 학생 아동들에게 어떤 신체에 맞춘 어떤 휠체어와 이게 이제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여기 이제 심재진 대표님 앞에 계신데요. 저희 이제 행복나눔재단의 SIT라는 그 소셜 이노베이터 테이블이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에서 기술 기반의 어떤 사회혁신 사회로 심재진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제 토드웍스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저희가 이제 협력하게 되었고요. 지난해에 파일럿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가치에 대한 검증을 여기 또 이문구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면서 파일럿이 진행이 됐고 또 옆에 계신 이제 상상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시면서 저희의
어떤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권 증진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 것 같고요. 행복 얼라이언스에 대한 소개와 캠페인에 대한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셜 밸류 커넥트 이 단어에 맞게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각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술 개발 소셜 벤처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토드웍스의 심 대표님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과 마찬가지로 3년 전엔 저도 장애라는 분야하고는 꽤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가 3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데려온 그 친구를 통해서 휠체어를 눈앞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휠체어를 살펴보면서 그 아이에게 그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밖에서 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저씨가 그 문제 바로 해결해 줄게라고 아이에게 약속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그 휠체어에 달 수 있는 모터를 개발을 했고요. 몇 달 후에는 그 아이 휠체어에 저희가 개발한 모터를 달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휠체어에 저희가 개발한 모터를 달고 그 학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동네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아이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보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본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저희가 만든 제품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더 많은 모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지인의 소개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 펀딩이 나가고 나서부터 그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터넷에 그 휠체어라는 부분을 검색하고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검색하던 와중에 저희가 만든 이 모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파워 어시스트 제품이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1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분들의 휠체어에 저희가 개발한 모터를 장착을 해드렸고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투자를 받게 되고 동시에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장비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장비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또 성격도 외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이 밝게 변하는 모습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활발해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는 10명, 20명의 비장애인 아이들이 장애를 보는 시각 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사회에 오랫동안 문제로 남아있던 장애 편견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변화된 아이들을 성인으로 성장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본 이 현상을 주변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들으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계기가 이 토도웍스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와 행복 얼라이언스에 정말 장애인 아동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준 계기를 몸소 이렇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도웍스와 오랫동안 같이 일하신 학계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문규 교수님 어떻게 협력하셨고 참여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 초에 토드웍스의 심재신 대표가 행복
행복나눔재단에서 휠체어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장비 개발을 하고 그 장비를 이제 보급을 한 다음에 휠체어랑 토도 드라이브를 준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교육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참여하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안을 한 거는 연구랑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제가 그 역할로 들어갔고요. 요 두 가지 부분이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그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교육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의 규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휠체어 타는 아이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킨다는 거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정책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제도나 예산에다가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민간에서는 발빠르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사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는 그런 발화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은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민간에서 하는 활동을 연구로 진행시켜가지고 이걸 근거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시를 해서 정책적인 근거로 사용을 하게 해준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세이클로바 프로젝트라는 이 활동도 이게 옳다는 거를 저희가 연구로 증명을 해서 정부에다가 정책적인 근거 자료를 준다면은 이 활동을 정부에서 안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길게는 5, 6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제시하고 저희는 또 이 문제를 정부에다 넘기고 다시 새로운 해야 되는 문제들을 발굴해가지고 또 그거에 집중하는 그런 식의 방향이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비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세상이 95%의 비장애인과 5%의 장애인으로 돼 있으면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5%의 사람이 죽도록 싸워야지 바뀔 수가 있다면은 95%의 비장애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만 할애를 하고 공유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문제를 같이 공감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나눔재단에서 토도웍스랑 또 상상인이랑 저희랑 같이 하는 활동, 이 활동은 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 좋은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그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 활동들이 옳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을 해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이렇게 큰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그거 이외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다양한 연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 이외에 어떤 또 다른 해결점이 있는지를 또 열심히 찾아봐서 이 활동을 외연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신 바대로 여기 세션 연사님들은 현장과 이론의 시너지 효과를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확장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는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 3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지금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의 변화에는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이 자리에 특별한 그 기업의 대표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유지영 과장님, 어떻게 이 행복 얼라이언스의 기업으로서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저희 대표께서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인 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기업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옆에 계신 행복 얼라이언스였고요. 네, 우선 행복 얼라이언스에는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사례처럼 한 가지 테마에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사들을 만나서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에 저희 회사에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사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도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이유는 대표께서 대다수 기업이 통상적으로 내는 고용 부담금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이 고용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다 보니 이동권, 근로 환경에서의 접근성 이슈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행복 얼라이언스의 제안을 통해서 지난 12월 업무 협약을 맺고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기업사회공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기업이 이제 단독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많은 일반적인 예였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고 특별하게 참여해 오게 됐는지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협동조합, 무의협동조합의 홍 이사장님, 아주 특별한 일을 해오시고 계신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행복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렇게 저희 심재신 대표님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개무량한데, 왜냐하면 2015년에 저도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휠체어 탄 딸과 이제 지하철을 누비면서 다니는 그런 유튜브 비디오를 연재를 하고 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심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 아이가 토도웍스의 초기 테스트 드라이버였고 또 스토리 펀딩에도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약간 뭐 급식에 가서 이제 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음식을 떠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친구들이 떠다 주는 걸 먹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편식의 권리와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게 너무 기뻤던 그런 엄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웨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토도웍스의 토도 드라이브를 10대를 지원했던 것들, 그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협동조합 무의라는 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소아암 때문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장애아의 엄마가 된다는 거는 첫 경험이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편히 다닐 수 있을까? 저희 아이가 굉장히 지하철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첫 경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그 환승을 하는 구간에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지하철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코레일도 관리하고 지하철 공사들도 관리하고 뭐 민간 기업도 관리하고 하면서 그 서로 이제 환승을 하는 구간에서 약간 관리가 좀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그대로 이 휠체어 사용자들이 떠안는 그 불편과 부담을
떠안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통약자 지하철 환승 지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만들 때 저는 이제 그 비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만드는 그런 방식들을 택했고요. 그 활동을 이제 눈여겨봐 주시던 이제 행복나눔재단 행복얼라이언스에서 연락을 주셨고 그 작년에 한 2번 정도 실제 그 시민들과 그런 지도를 만들어 보시고 또 반응이 좋아서요. 올해는 지금 행복얼라이언스의 또 파트너사인 건축감리 회사인 그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임직원분, 자원봉사자분들과 또 행복얼라이언스의 그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지하철 근처에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체험학습 장소 경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원하는 지도들을 주로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데 저희 딸이 6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체험학습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경복궁에 가야 되는데도 아이들은 1번 출구로 나가서 걸어가면 되는데 저희 애는 2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로를 플래닝하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 같은 거를 만들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또 뭐 사실은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다른 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얼라이언스와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어떤 계기로 이 행복얼라이언스의 각 주체가 참여하셨는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말씀만 듣고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정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은 각 주체가 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현장에서 접점이 큰 이 토드웍스와 무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는 요즘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단체나 그 기관에서 도움을 점점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다 뿐이지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착착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 한 가지 바라는 사항은 저희가 전국을 무대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장은 저희 경기도에 저희 본사일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원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탈을 하신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그래도 지나갔으니까 다 어려움이 없었어.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뭐 웹사이트나 이런 정보를 통한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홍윤희 이사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극복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그냥 일로는 언론 홍보를 하는 홍보인이고 이제 완전히 문과생이에요. 문송한 문과생이기 때문에 뭐 지도를 만드는데 뭐 지도 만드는 것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고 뭐 앱 만드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주변에서 아까 저희 심 대표님처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길들을 헤쳐나가고 이제 오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은 그 지도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문제를 이제 그 해결 그러니까 이동권이라는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단이 있지만은 이 계단이 없고 사실은 램프 그러니까 경사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를 올라오는 사람들을 원숭이 보듯이 보지 말아야 되고
다르게 보지 말아야 되고, 휠체어 이제 타고 이제 저희 그 지하철 같은데 나가면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는 아이고 얼굴은 이쁜데 어쩌다 이렇게 다쳤어 하면서 뭐 1,000원 쥐어주신다든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예, 종이에 손 뺀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인식들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지하철의 경우에는 사실 갈 수 있는 길들은 있는데 도대체 길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빙빙 돌아가면서 골탕 먹는다라는 느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가 특히 이제 어딘가를 찾아갈 때는 그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무의 활동을 하면서 나름 이제 원칙을 세웠던 거는 반드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뭐 장애인 자원봉사자들도 계시지만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가서 볼 수 있게 했어요. 저 체험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장애 체험이라는 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사실 요새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베리어 프리 디자인, 이런 디자인에 대한 눈높이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한번 타게 되면은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구나, 길이 평평한 것 같은데 살짝 기울었구나, 아니 여기에 그 휠체어 안내 표지가 왜 천장에 붙어 있는 거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새로운 휠체어 눈높이의 눈을 이렇게 새로 갖게 되십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있네요 라고 해서 불편한 점을 모아와서 그걸 뭐 지하철 공사든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에다가 이제 뭐 관리하시는 곳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 현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무의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경하는 세상은, 꿈꾸는 세상은 저희 무의의 지도를 필요 없게끔 되는, 무의 지도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사실 꿈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하철 환승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지도라고 하면은 보통 GPS 보면서 내 위치가 여기고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야지라는 것들, 그게 지하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예, 지하 2층만 내려가도 GPS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지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공공간이잖아요. 이제 가서 요새는 뭐 몰카 문제도 많고 이러니까 사진 같은 거 지하철에서 찍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영무원이 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리서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 분들, 그러니까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서울 디자인 재단, 또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뭐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이 전혀 없으니까 뭐 개원예술대학교라든지 이런 또 그 학생분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서는 거의 노력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지하철 환승 지도를 만들면서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50세 이상 은퇴 어르신들이 이제 제2의 인생, 제2의 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그 어르신 리서처들 6명을 모시고 같이 이제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왜 그 부분들을 했느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노원역에 이제 실제로 그 지도를 만들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어르신 분 한 분이 저희가 이제 휠체어 탄, 실제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과 같이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어르신이 요새는 장애인이 저 대통령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더니 아니 내가 롯데백화점의 지하에다가 차를 좀 대려고 하는데 거기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려고 하니까 이거 못 되게 한다고, 이게 역차별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따박따박 따지다가 그분이 막 욕하시고, 저는 왜 욕하십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럼 너도 욕해, 이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래서
거기서 막 싸우면서 굉장히 부들부들 화가 많이 났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사실은 저는 싸울 수 있지만은 저희 아이는 그렇게 싸우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장애인 분께도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거 하나하나 다 대응하다 보면은 너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그 무이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 이제 팬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을 직접 리서처로 영입해가지고 하시면 어떠세요? 그래서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심공 50플러스 센터에서 그 해 말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6분의 그 어르신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뭐 굉장히 작은 그 협업 기회였지만은 그분들께서 지금은 나의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나의 생각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 나가다 보면은 전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지하철 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조금씩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생생한 그 인식 변화, 행동 변화들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 교수님, 그래도 학문적, 이론적으로도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해 오시는 그런 그 과정과 또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과정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이론 플러스 경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아이들을 만나면서 애들이 참 바쁘다. 왜 바쁘냐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이게 병원에 갈 일인지 집에서 할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주치의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있으면 병원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뭔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어머님들은 제 아이는 휠체어 안 태울 겁니다. 어떻게든지 아무리 어떤 힘들더라도 걷게 할 겁니다. 저희 의사 선생님이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물리치료실이라는 곳은 가능한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갈 시간 동안을 줄여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랑 교우 관계랑 가족과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아이들 부모님들을 병원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사회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의사지만은 이게 병원에서 할 일인지 집에서 할 일인지 사회에서 할 일인지가 장애의 특성 따라서 아이의 특성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저 혼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의학과 교수님이나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나 다 같이 모아가지고 매 사례마다 다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디게 진행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활동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다기보다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비장애인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사주고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그것과 휠체어 타는 아이들한테 휠체어를 지급하고 휠체어 타다 넘어진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예로 작년에 토도 드라이브랑 몸에 맞는 휠체어를 지급한 아이가 학교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얘들이 신나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즐거워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면 자기 책임 못 지니까 토도 드라이브 뛰고 와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학생은 그거를 달고 학교를 가니까는 학교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활발한 애인지 모르고 또 얘가 이렇게 활발해지니까는 학급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고요.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인식의 중요한 그 인식에서 꼭 고쳐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인은 비활동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비활동적인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건 꼭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뭐 활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비장애인들한테 노출시켜 가지고 그런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이 이동권을 둘러싸고 아이들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 꼬맹이 나이 때 한참 뛰어다녀야 되는 그 나이에 운동량이 작아가지고 신체 발달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척추측만증 같은 것도 자주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아이들 휠체어는 타는데 부모님들은 휠체어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이동에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도 좀 힘들고요. 또 부모님들 자신들도 자기는 심리적인 지지를 좀 필요로 하다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그 각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신 대로 그 다학제적인 그런 전문 연구인진들이 또 이 그 이론과 경험과 이런 어려움을 다 풀어내는 지원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여기 청중들에 보면은 기업사회공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유 과장님, 기업 내부와 외부 이 장애 이동권 증진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극복하고 노력하게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업에서 행복 얼라이언스하고 함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임직원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함께한 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 대상자들이나 임직원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주말에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너분께서나 임원분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직원분들은 좀 주말에 참여하시는 게 많이 좀 어렵고, 그런 참여 독려를 위하여 많은 담당자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고 싶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4월 달에 있었던 식목 행사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들이 아무래도 외부의 활동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어보는 경험도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동의 제약이 적은 장소 선정이 첫 번째로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한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과 나무를 심는 경험은 또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경험을 선사하고, 마치 피크닉에 온 것처럼 공원에서 가족들과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제공하여 함께 식사하며 주말을 즐길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봉사시간 인증이나 참여한 인원들에게 소소하게나마 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참여한 장애아동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다음에는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오히려 궁금해하기도 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 기업 사회공헌 그리고 뭐 소셜벤처, 협동조합, 학계 모든 그런 그 주체들이 이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또 함께 극복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기관, 기업 각 주체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이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또 협력적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도 많은 질적, 양적 그런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그런 확산, 전파, 발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각 연사님들한테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제언을 돌아가면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제언 듣고 나서 이제 청중분들한테 한 질문을 플로어에서 좀 받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하는 걸로 이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홍 이사장님 앞서서 말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고 계신데 어떤 분야에 더 발전이 필요할지요? 네, 제가 보기에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인식 개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데 가도 이제 그 플랫폼에 그 지하철에 이제 영무원분들이 뭐 4명씩 있어서 지하철을 그 휠체어가 타고 내리는 데에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이제 휠체어가 가면은 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지 않을까 항상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프라가 없으면은 주변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아까 전에도 뭐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장애인들이 그냥 집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정말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그 사회가 더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투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의 투자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편히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지하철의 경우는 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시혜적으로 뭐 자꾸 이제 장애인 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지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인프라의 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여기서 그럼 뭐 그건 공공에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이제 뭐 백화점이나 뭐 공공건물 같은 데서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뭐 지하철에서는 많이들 안 타시겠지만은 지하철 또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유모차나 휠체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내려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저는 걸어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명 내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2-3명 따라서 내려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냥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행복 얼라이언스와 하고 있는 활동 그냥 선전을 하자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경로 지도를 휠체어를 직접 타고 나가서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월 1회 올 11월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글로벌 임직원분들과 그다음에 이 행복 얼라이언스의 일반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행복 얼라이언스의 그 자원봉사 페이지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무의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동감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건설 인프라 엔지니어링 대표 기업인 한미 글로벌의 협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점점 확산돼서 정말 사회 기반 시설까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다음은 이민구 교수님께 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에 관련된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장애인이 참여해서 장애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공헌 활동으로 조금 방향을 그런 느낌을 좀 섞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제 세이브 클로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이랑 부모님들
부모님들한테 저는 일일이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당신의 아이한테 저희가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가지고 당신 아이가 스스로 많이 좋아졌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동생들한테 좋은 세상을 남겨주는 그런 사회 참여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그걸 꼭 얘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알아듣건 못 듣건 간에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책임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자기의 삶의 목표가 좀 더 멋진 그런 목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참여하는,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 참여하는 그런 거 활동을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장애활동 공원 프로그램을 짤 때는 늘 그 해당 장애인을 항상 같이 합니다. 그 장애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항상 대표로 내세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에도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법을 가리키는 쪽에 관해서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분들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같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런 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장애를 갖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봉사를 받았지 자기가 봉사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아니 당신이 휠체어를 가리키는 거를 안 하면은 세상에 누가 휠체어를 더 잘 가리키겠냐고, 일단 무조건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하시고는 가장 활동적인 그런 열성적인 봉사 활동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실 때 봉사자들의 중에는 많은 분들이 좀 장애인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시는 그런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아이 앞에 서야지 아이가 자기 롤 모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인 장애인, 그러니까 성인 장애인 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봉사 활동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기획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기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장애 이동권 증진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이 교수님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그런 관심들이 있길 바랍니다. 심 대표님, 어떤 발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자면요. 그 미국에 있는 대학생이 그 여행을 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었을 때, 이 학생이 재활을 통해서 수업에 복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생이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수업에 복귀하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복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2, 3년 동안 이 학생은 전국에 있는 용화다는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장애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되면은 인생이 끝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애인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이 학생이 어렸을 때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과 생활을 했으면 과연 이렇게 2, 3년의 시간을 허비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장애가 있더라도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친구들과 그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하는 기억들이 있다면은 그 장애에 대한, 혹시 자기가 우연찮게 장애를 입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이클로버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최대한 빨리 확대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모두 다 좀 불이치하는 만약에 비장애인 경우 사고를 당하면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그런 자세가 정말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재연 파트의 마지막으로 유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발전이 더 있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이 이동권 증진이 된 아이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향후 서울시와 협력해서 시내 공원을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베리어 프리 존으로 네, 공원을 조성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6월 달에는 장애 아동들이 참여하고 저희 임직원들이 스태프로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도 저희 행복 얼라이언스 사무국과 여기 계시는 파트너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데요. 네, 이렇게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을 주변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 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15분이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봤는데 1대1 그 질문 대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앞서서 이런 이제 번갈아서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못다한 말씀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발언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청중에서 질문 여기 연사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어떤 연사를 지정해 주셔도 좋고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는 그 소속과 주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치 이근모입니다. 오늘 행복 알라이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바람직한 일 해가시는 걸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들 하시면서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지금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시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함께 하면은 더 이 프로젝트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효과가 빠르게 증진될 것 같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만약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신다면은 또 저도 한 말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선 어떤 종류의 전문가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인하면은 이 행복 알라이언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까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 얼라이언스의 장애 이동권 증진 캠페인에 어떤 더 전문가가 더 필요한지 질문해 주신 거죠. 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에서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이 이제 뭐 지하철을 가려고 해도 뭐 보도블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리어 프리 존이 필요한데 이제 이 지금 세미나가 장애인 아동의 증진 사례를 말하는 것인 만큼 그런 적어도 지하철까지 가는 거리에만 해도 뭔가 그런 베리어들을 어떤 식으로 좀 없애면서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증진이 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좀 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마지막 말씀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지영 과장님부터 이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도 좋고요. 예, 왜냐하면 두 분께서 특별히 연사를 지정해 주진 않으셔서 어떤 이제 이 행복 얼라이언스와 장애이동 증진 관련 캠페인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 자체를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자원들이나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 이런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런 통계적으로 이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통계조차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해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없어서 네, 다른 분들이 더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혹시 앞서서 못 해주신 얘기나 어떤 마무리 발언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휠체어 타는 아동들에 대한 휠체어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지하철까지 가는데 이제 그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휠체어 교육을 시키면서 도움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유럽을 다녀봐도 유럽 전체가 평평하진 않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같이 다 턱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틀린 점은 도움을 쉽게 받고 그리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참 인상 깊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마무리 발언. 예. 첫 번째 그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는 돈 없는 그 가난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문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맵 디자이너, 그러니까 지도 디자이너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개발자, 또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뭐 백방으로 구해보려고 하는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하여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이동권이 좀 증진이 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증진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는가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6년 4월에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딱 갔더니 거기가 왜 저기 2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이제 엇갈리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지하 5층에 5호선, 그 위층에 4호선, 그 2층에 이제 2호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없던 엘리베이터가 생겼다고 지하철 공사분들이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 시의원께서 만드신 자리에 제가 그냥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 그 안내판을 보니까 5호선 엘리베이터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2호선까지 가는 그 안내가 없는 거예요. 4호선까지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2호선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 여기 지하서부터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공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4개월 후에 안내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5호선 그 엘리베이터 앞쪽에, 그러니까 안내판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4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고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통로로 연결이 된다라고
딱 그거 하나가 박혀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에 가서 또 헤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겠는데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5호선서부터 8호선까지는 저기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었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메트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영역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호선서부터 8호선까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교통공사로 통합이 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운 좋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역의 엘리베이터에 그런 식으로 3개 이상의 라인이 이제 엇갈리는 경우에는 그런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무의의 지도가 좀 역할을 하고 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더웍스와 무의 협동조합이 변화해 나가는 그런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세션 내내 지금 마지막 발언도 말씀 들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민규 교수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해서 또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코치님의 그 어떤 전문가가 더 필요한지 사실은 제가 전문가를 리크루트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에 지금 꽂혀 있는 거는 아이들 체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하는 나이에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지금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운동을 하지 못해 척추가 쓰질 않으면은 그 안에 성장을 해야 되는 장기들이 쓰질 못하면은 평생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신체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답이 없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교육 프로그램을 봐도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체육 시간에 비장애 학생들은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체육 점수를 주는 거를 방법이 없어요. 특수교육에서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고 모든 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어떤 자료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계속 특수교육 교수님 모시고 뭐 체육학과 교수님 모시고 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짜자고 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어떤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분만 딱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없고요. 없고 모든 전문가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뭔지를 지혜를 모아주는 그런 작업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는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 현재는 지금 운동에 관련된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복 얼라이언스의 사무국 이상현 팀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다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 행복 얼라이언스는 이제 아까 이제 휠체어 사용 아동에 대한 이동권 증진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현장에 갖고 있는 의견들,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휠체어 사용 아동에 대한 이동권 증진에 대한 이런 캠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들 또 저희가 2~3년 정도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결과들을 또 잘 정리해서 이런 가치들이 실제로 이제 뭐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이나 제도에 마련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사회 변화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동됐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외에도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캠페인들을 저희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이나 어떤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에서 오셨다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회 변화를 위한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제를 저희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저희는 변화가 가능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다면 뭐 기업이든지 기관이든지 관계없이 저희한테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기업이나 개인들이 제가 이제 참여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떤 기부라든지 아니면 임직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개인분들은 또 어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펀딩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기부 전용 상품을 구매하신다거나 아니면 펀딩에 참여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자원봉사를 참여하셔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기업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행복 얼라이언스 그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보시고 참여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말씀드리면서 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된 이후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대중견 기업 그리고 소셜 벤처 협동조합 학계 이렇게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협력적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사회 혁신 사례는 국내외적으로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 얼라이언스의 노력이 보다 많이 국내에 전파되고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사회 기반의 인식, 행동,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이런 예들이 또 해외에서도 더 많이 알려져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요. 오늘 이렇게 경험과 지식과 이런 어떤 포부, 소망을 나눠주신 열정적인 연사님들한테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